AI 특이점은 결국 올까, 오지 않을까? 인간이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가 다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미래는 오랫동안 공상과학의 주요 소재였다. 최근 인공지능 분야가 딥러닝과 신경망을 중심으로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상상이 더 이상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되지 않고 있다. 특히 AI 특이점이라는 개념은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서는 시점 혹은 그 이후로 진행되는 폭발적인 지능적 성장 상태를 뜻한다. 이는 인간이 더 이상 기술 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임계점으로 인식되곤 한다. 특이점에 대한 이야기는 20세기 후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래학자이자 발명가인 레이 커즈와일이 대표적인 인물로, 그는 2045년 무렵이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서는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인 닉 보스트롬은 초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앨런 머스크와 스티븐 호킹 같은 저명 인사들도 AI가 인류의 멸망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극단적 미래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여러 전문가들은 특이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프랑스와 시오레, 게리 마커스, 멜빈 포펠스 등은 인간지능과 현행 AI 기술 사이의 본질적 차이, 물리적 자원 한계 등을 이유로 들며 특이점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특이점 개념의 역사, 이를 지지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다룬 뒤 과연 AI 특이점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이점이라는 단어는 원래 물리학에서 중력장이나 시공간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 개념을 빌려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자기 개선을 일으키는 지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 특이점 이전까지는 인간이 기술 발전을 주도하지만, 특이점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을 뛰어넘어 스스로 기술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된다. 인간이 기계를 통해 지능을 모사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20세기 초반 수학과 논리학의 발전은 계산 가능한 것과 계산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정립했으며, 1950년대 앨런 튜링은 튜링 테스트를 제안해 기계가 지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정의했다. 이후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 제안되었고,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기계 지능이 나올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술적 이론적 난관으로 인해 1970, 80년대에 이른바 AI 겨울이 도래하면서 열기가 한풀 식었다. 그 후 1990년대부터 통계적 머신 러닝 기법이 발전하고 2000년대 후반 GPU를 활용한 딥러닝이 부상하면서 다시금 AI 붐이 찾아왔다. 이런 과정에서 특이점이라는 미래 예측은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무어의 법칙, 즉 반도체 집적도가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경험적 법칙이 IT 분야의 빠른 발전 속도를 뒷받침해 주었다. 레이 커즈와일은 무어의 법칙을 넘어 수하 가속 법칙을 제시함으로써 기술 발전이 기하급수적 가속을 거듭해 언젠가 인간 두뇌를 능가하는 AI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레이 커즈와일, 2045년 특이점 도래. 레이 커즈와일은 미래학자이자 구글의 엔지니어링 디렉터를 지냈던 인물로, 특이점이 온다 라는 저서를 통해 2045년 전후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어의 법칙을 확장한 자기만의 이론, 수학 가속 법칙을 제시한다. 이 법칙은 단순히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정보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즉, AI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면 그 AI는 곧 스스로를 더욱 빠르게 개선하고, 그 개선된 AI는 또 더 나은 AI를 만들 수 있게 되므로 기술 발전 속도가 폭발적으로 가속된다는 것이다. 커즈와일은 이를 인간과 기계의 융합으로까지 확장하여 인간이 기술을 통해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적 미래를 그리기도 한다. 닉 보스트롬, 초지능의 위험성 경고. 옥스퍼드 대학 철학 교수 닉 보스트롬은 2014년 자아라는 책을 출간해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에 도달한 뒤 곧바로 초지능화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보스트롬은 강한 인공지능이 자신의 목적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일견 사소해 보이는 과제라도 초지능이 종이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자원을 종이 생산에 투입하고 심지어 인간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는 AI는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강렬한 문장을 통해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AI의 출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강조했다. 앨런 머스크 앤 스티븐 호킹, AI의 위험성 경고. 앨런 머스크는 AI가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그는 AI 연구를 마구 진행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규제와 안전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비영리 연구 조직인 오픈 AI의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는 머스크가 오픈 AI와 결별했지만 그 취지는 여전히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또한 생전에 완전한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그것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킹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지능체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킹이나 머스크 모두 인간 수준 이상의 지능체가 등장하면 윤리적 법적 규범이 전통적 방식으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AI 특이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학자들의 견해. 프랑스와 시오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케라스의 창시자이자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연구원이다. 그는 현재 AI가 보여주는 성과가 특정 영역에 국한된 약한 AI라고 지적하며 인간 지능이 가진 직관, 통찰, 감정적 이해 같은 요소와는 큰 간극이 있다고 본다. AI는 데이터 기반 학습을 통해 패턴을 찾아내고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인간이 하는 것처럼 맥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인 목표 설정을 자율적으로 해내는 것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이다. 시오레는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이지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곧 현재 AI가 보이는 학습 능력은 유연하고 전방위적인 지능이라기보다는 특화되고 제한적인 지능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뉴욕대 교수이자 AI 연구자인 게리 마커스도 유사한 입장을 견지한다. 그는 오늘날 딥러닝 기반 AI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만 학습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인간은 적은 양의 예시를 보고도 추론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을 지니는데 AI는 이러한 범용 추론 능력에서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마커스는 사람들은 딥러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AI가 여전히 사소한 환경 변화에도 취약하고 대규모 데이터 없이는 제대로 학습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즉 인간처럼 전반적이고 다방면적인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계학습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멜빈 보펠스는 AI 기술 발전이 물리적 환경적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해질수록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반도체 칩의 발열 문제가 심각해진다. 또한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가 물리학적 장벽을 맞이하게 되면 무어의 법칙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특이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 혁신이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모와 물질 자원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양자 컴퓨팅이나 뉴로모픽 칩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들 기술 역시 아직은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가 언제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AI 특이점이 실제로 올 수 있다고 보는 근거. 딥러닝, 강화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 등 AI 기술이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바둑, 체스, 포커 같은 게임 분야에서 인간 프로를 능가하는 AI가 등장했고 단백질 구조 예측 같은 생명과학 분야의 난제도 해결했다. 최근에는 예술 창작, 영상 합성 등 인간의 독점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작업까지 수행 가능해지고 있다. 양자 컴퓨팅은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뉴로모픽 칩은 뇌의 뉴런 구조를 모사해 효율적인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드웨어다. 이러한 신기술들이 향후 12-20년 안에 상용화 혹은 실용화 단계를 맞는다면 AI의 연산 능력과 학습 효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다. AI가 스스로 학습 알고리즘이나 모델 구조를 최적화하고 재설계해가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오토 마신 러닝 기법은 최적의 신경망 구조를 AI가 스스로 찾아내도록 한다. 이런 메타 학습 방식이 고도화되면 AI가 스스로를 개선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이점이 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 인간 뇌는 100조 개 이상의 뉴런과 훨씬 더 많은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정, 직관, 인식, 경험 등 복합적 요소로 구성된다. 단순 계산 능력을 뛰어넘어 인간이 가진 이해와 의미 해석 능력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여전히 난제다. 현재 AI는 대량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을 주로 쓴다. 그러나 인간은 적은 양의 예시만 봐도 상황을 추론하고 과거 경험과 결합해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창간한다. 이러한 소량 학습, 제로샷 학습의 완벽한 구현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가 한계에 가까워지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급증하면서 지구적 차원의 에너지 문제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 이어진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특이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론 및 전망. AI 특이점이 실제로 올 것인지 그리고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낙관론자는 2045년을 기점으로 특이점이 도래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게리 마커스나 프랑소와 쇼레 같은 연구자들은 인간이 가진 복합적 지능과 감정, 직관을 AI가 완전히 모방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또한 멜빈 보펠스가 지적하듯이 물리적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 문제도 특이점 도달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설령 특이점이 오지 않더라도 AI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정 작업에서는 이미 인간을 뛰어넘는 수행 능력을 입증했으며 대규모 언어 모델과 멀티모달 AI 기술의 발전은 폭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 교통, 교육, 예술, 법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결국 우리는 AI 특이점이 온다고 가정하든 오지 않는다고 가정하든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 기술적인 준비뿐 아니라 윤리, 법률,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AI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AI 특이점이 실제로 온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온 어떤 산업혁명보다 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적응과 규범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이점이 오지 않는 시나리오라 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와 사회 시스템은 고성능 AI의 등장으로 인해 심대한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 재배치, 윤리적 법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은 현재도 이미 진행 중인 과제들이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회가 미래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